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한 주가 또 흘러갔습니다. 벌써 또 휴일이 왔고요. 오늘 시초에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또 주가가 빠지면서 상당히 좀 역시나 아쉬운 하루가 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종목별로도 좀 올랐던 종목들이 또 윗꼬리를 달기도 했고, 일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종목들이 강한 음봉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세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튀어나오는 쪽이어서 시장에 아직까지는 뭐랄까 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좀 없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여전히 가고 있는데, 시장은 대선이 끝나고 미국 대선 이후에는 좀 올라갈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시장과 달리 국내 시장은 좀 맥을 못 추고 특정 섹터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고, 종목이나 이런 섹터별로 차별화가 역시 되고 있고,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이 종목 선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도 좀 날씨도 차가워지고 시장도 여전히 좀 춥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 감기도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건강하셔야 되고, 마음에 또 생책이나 감기가 생기면 힘드니까 그렇지 않게 잘 또 주말에는 편하게 또 잘 내려놓고 쉬셔야 됩니다. 자, 마이뷰티풀 렌저님 들어오셨고요. 서창민님, 기다렸어요, 부장님. 서창님께서 아마 육빛깔, 첫사랑처럼 설레이는 박구정 부장님이라고 제가 말씀 주신 게 기억나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보노님, DK님, 격동의 한 주가 지나갔네요. 주말 기력 보충해서 다음 주 화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김정열님, 호텔 크루아상님, 등골아빠님, 탈감님, 미카엘 FC님, 로드만 테니스님, 양말님, 한기동님, 사랑초님, JJ돌돌님, 수시아님, 쭉 평소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다들 들어오셨고요. 자,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2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전지와 리튬 상승 출발한 가운데 양자 암호나 통신 장비, 디지털 화폐, 마리화나, 그리고 유리기판, 여행과 의료 AI, 조선 해운, 비만 치료제, 웹툰 관련된 섹터들이 일단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신고가 다시 경신을 했고요. 트럼프 수혜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11월 FOMC는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파월이 현재 경제, 물가 흐름 의도대로 진행 중이라고 발언하면서 역시 상당히 조금은 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또 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게 특이할 만한 없는, 우리가 다들 예상한 정도 수준에서 FOMC를 마무리했고요. 금리 인하, 그리고 파월 전에 발언, 친시장적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나 금리가 하락했고요. 빅테크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나스닥이 1.5%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오전에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일단 반등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전일 트럼프로 인한 금리 영향의 지수가 강보와 마감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장 초반 보여줬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외국인들의 오전 기준 코스피 현물 500억 원 수준의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1000억 원 이상 현물 순매수를 오전 기준 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 쪽은 역시 업종으로 본다면은 방산, 우주 쪽이고요. 변압기, 조선 이쪽인데, 역시 호실 쪽과 밸류로 모멘텀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장 전일 트럼프 트레이딩이 약화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섹터들이 다소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볼 수 있겠고, 국내도 트럼프 영향에 하락했던 2차전지 바이오 테마가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아주 급등을 줬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KTNG가 3분기 매출, 영업이익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기존보다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10% 이상의 상승세 보였고요. 변압기도 호실적 발표가 됐는데, 산일전기가 미국의 변압기 공사 수주 공시 이후에 신고가 경신한 모습이었고, 강달러 시대의 호수출 품목으로 일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 섹터인데요. 말 그대로 주가는 투더문 달나라 가고 있어요. 주가가 달나라 가고 있습니다.
18일 스페이스X 6차 시험 비행 예정이 돼 있고 머스크가 스타쉽 성장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고 있고 자 거의 뭐 슈퍼스타죠. 머스크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아마 독점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역시나 상당히 자신감 있게 우주 항공 쪽 관련된 이슈가 역시나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돌아온 외국인과 약해진 트럼프 트레이딩의 지수는 오전에 반등을 주었는데 실적 좋은 업종이 역시 승자였고 종목별로도 실적 좋은 쪽이 그래도 역시 돌아가는 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전일 낙폭 과대 인식의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2차전지, 제약바이오 등의 대형주 위주의 전일 낙폭 확대했던 코스닥이 금리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완화되면서 일단 반등을 줬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2차전지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특히 오늘 확실히 스타는 알테오젠입니다. 전일 하락했던 대형주 모두 급반등을 줬고요. 코엔텍이 주당 9,000원 공개 매수 이슈가 나오면서 상패 추진 관련해서 일단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었고 카페24가 예상치 상회한 실적 때문에 호실적으로 일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장 초반 1%대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주가지수 선물이 9시 30분까지 올라가다가 9시 30분 이후에 오후에 계속 빠지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그냥 계속 밀었어요. 주가지수 선물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축소시키다가 오후 1시 이후부터는 오히려 코스피가 아예 마이너스 전환,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 이후에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던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경계감과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풀이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고점 대비 빠진 폭은 낙폭은 중국이 오늘 일간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고점 대비 낙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대만 순으로 아시아권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외국인 투자 수급은 전체적으로 보합 수준 정도였는데 그래도 전기전자, 의약품 업종에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포지션을 되돌리는 모습도 일단 외국인들이 변화가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건설, 전기전자 강세였고 반면 철강과 금속, 전기가스업, 통신업종은 약세였습니다. 금리에 민감했던 바이오 업종 반등이 나왔는데 한울 바이오파마나 리가켄 바이오도 상승했고 말씀드렸던 특히 알테오젠이 디지산교와 4,160억 규모의 체결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업종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에 저가매수 유입되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리비안형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획이 공시되면서 일단 상승을 보였고요. 이하 밸류체인 동반 상승하면서 LNF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3조 6천억 달러 돌파를 했고요. TSMC, ASML 등 반도체 종목이 또 상승하면서 국내 반도체가 일부 오르기도 했는데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도 강세 보이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한편 삼성 출발 이후에 외국인 추정 매도세에 하락 전환 일부 했습니다. 소폭 이렇게 빠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반면 게임 업종도 약세였는데 크랩톤이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폭락했고요. 게임 업종 전반적인 경계감도 유입되면서 일단은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다른 게임주들도 좀 빠지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고 한편 네이버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카카오 하락 등의 서비스 업종이 기관 외국인 순매도 출회로 전반적인 약세였습니다. 최근에 CS윈드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급락했죠. 등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징주로 고려아연이 연내 임시수총 개최 전망에 또 급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 중심으로 바이오 2차전지 업종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업종별로는 기타 서비스와 기타 제조 강세였던 반면 의료, 정밀기기와 건설 쪽이 약세였습니다. 상당히 조금은 어려운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종목별로 이렇게 끝까지 힘을 못 받고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니까 장대 음봉, 급락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세론이 계속 또 나온 것도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든 시장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역시나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좀 아쉽습니다. 미국 시장은 시원하게 지금 날아가는데 국내 시장은 좀 왜 이런지 좀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FOMC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피디님. 네, 주시면은 자, 영문으로 쭉 나오는데 이제 붉게 된 쪽이 일단 이번에 좀 바뀐 문구를 이야기하는데요.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의 자료실 들어오시면, 삼프로TV 앱의 신의 자료실 들어오시면 이 원고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본을 충분히 출력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화면상에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이게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예상과 달리 만장일치 결정의 성명서 변화도 아주 최소로 끝난 FOMC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연준은 정책금리를 4.5%에서 4.75%로 25bp 인하를 했다는 겁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고요. 두 번째, 노동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 Generally is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실업률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다는 문구도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업률, 고용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소 매파적인 판단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 목표를 향해 진전되었지만 다소 상승했다는 문구에서 further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문구 역시 삭제를 했죠. 그거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재정 적자를 통한 약간의 인플레식으로 약간 뭔가가 시장에 어떤 인플레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고용과 물가 양대 책무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roughly in balance라는 문구를 유지를 그대로 했어요. 이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FOMC 핵심 내용 정리를 보면은 역시 파월은 트럼프 당선 관련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정책 위반자들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파월은 트럼프가 사퇴 압박을 가하면 사임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짧게 No! 이러면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해고하거나 강등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첨언을 했기 때문에 파월의 임기는 26년 5월에 종료됩니다.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파월은 12개월 FOMC와 그 이후에 정책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지금 시장에서는 12월에도 25bp 내릴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는 100bp에서 125bp 정도 내린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보다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약간 하기도 했는데, 금리 인하 이후에도 정책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중립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제한적인 힌트를 줬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이 악화되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중립에 가까워질수록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위반자들이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약간의 FOMC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번 FOMC 기자회견 이후에 오히려 SOFR 선물은 향후에 금리 인하 기대를 소폭 더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할 것으로 이렇게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키움증권의 자료인데요. 11월 FOMC 이후에 증시 방향 키 맞추기 한 번이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자, 11월 FOMC에서 화두는 금리 결정보다는 트럼프의 당선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가늠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사퇴 요구 시 응할 생각이 없다면서 독립성을 강조는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2기가 본격 출범하는 내년부터는 매번 FOMC 때 정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 나오고 있고요. FOMC와 미국 대선한 최대 이벤트가 끝나면서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 그다음 트레이드 움직임이 되돌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좀 빠질 걸로 보이고 달러 강세도 약간 이게 마무리되면서 살짝 약세 쪽으로 다시 방향을 좀 잡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 증시 대비 계속 소외 현상이 심했던 코스피가 본격적인 추세 상승 반전을 하기에 당장에 그러기는 좀 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되돌림과 외국인 순매도 강도 약화 등을 올해 연말까지 부분적인 키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대선 이후 정세 변화에 대비한 포트 역시 AI 쪽이라든지 바이오, 방산 이쪽을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다 봤고, 동시에 단기적인 대응 관점에서는
실망감이 오히려 더 컸던 이번 3분기 실적시를 치르는 와중에도 이익 모멘텀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섹터를 보자. 그렇게 개선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유틸리티, 조선, 증권, 화장품과 같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키움증권은 리포트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고 각자 증권사마다 이번 대선 이후에 어떤 섹터가 영향을 받고 이런 쪽의 섹터를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 뭐 오버랩이 되면서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섹터들이 있고 살짝 또 다르게 나오는 섹터들도 약간 일부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섹터들 중심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매크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첫사랑님 오셨네요. 우유 빛깔 박근형 추울 땐 따뜻한 커피 한 잔 여유를. 네. 제가 원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의도에 원두를 파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를 사서 집에 이렇게 원두를 내려 먹는데 요즘에 목이 이렇게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갔더니 이 뭐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당분간 커피를 피해라. 네, 그래서 요즘에 커피를 못 마시고 차로 대신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커피향 되게 좋거든요. 집에서 커피 내리면 그 커피향 정말 참기 힘들죠. 너무 맛있는 커피향이 있는데 커피를 못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을 좀 조심하시고 저는 처음에 이게 감기인 줄 알았거든요. 목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면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목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목이 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도 이제 건강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역시 2차 전지가 오늘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최대 악재로 또 이야기됐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꽤 많이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LG 엔솔이 언론을 통해서 미국 애리조나 법인과 리비안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공급 제품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원통형 46 시리즈 배터리 중에 4695 배터리로 물량은 총 67GW시고 5년간 공급이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공개가 안 됐는데 셀 가격을 킬로와트당 $100로 가정을 하면 최소 8조 원 이상의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신규 계약이 아주 지금 수요에 대한 불안이 있는 2차전지 쪽에서 어쨌든 신규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페드 금리 인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어제 25bp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됐고요. 자, 그래서 지난밤에 테슬라가 2.9% 트럼프 효과 지속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3.5%, 루시드도 4.23%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IRA를 쉽게 폐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부각되고 있다. 이건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역시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이런 관련된 신재생 쪽에 관련된 재정이 상당히 크게 늘면서 실제 집행이 그때 최대로 많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전면적인 IRA 폐지가 쉽게 되기가 어렵다. 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회 이제 의견을 일단은 이제 통과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재집권에도 종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체계를 못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코멘트를 하면서 또 미래에셋증권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단기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역발상 접근이 유효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요. 역시 이제 IRA 변경이라든지 폐지 가능성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DOE 배터리 관련된 대출 정책, 그리고 EPA의 내연기관 관련 규제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역시 현재 뭐 미국 하원의 의석수 차이를 감안하면 IRA 폐지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제한적일 것으로 일단 판단을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했습니다. 뭐 단기 주가에 대한 흐름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뭐 IRA의 전면적인 폐기는 일단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본 것 같고요. 역시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해서 글로벌 섹터 내 공급 축소 신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후발 업체들이 공격적인 시장 진입은 역시 제한적이고 상당히 어려울 거다. 당연하죠. 기존에 들어갔던 애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적자를 내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이 공격적인 시장 진입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투자자들 라인에서도 공급량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예상보다 이런 시점에 주요 판가 지표
지표들이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공급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판가나 이런 것들이 역시 좀 이제 정상화되면서 좀 올라가는 쪽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공급 축소와 프로젝트 이연은 후발업체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중장기 수주 측면에서 상위업체 우위의 구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역시 뭐 선두주자는 탑티어는 테슬라일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량이 일단 굉장히 급증할 것이다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내년 전기차 판매량을 올해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IB들은 내년에 테슬라의 증가폭을 10에서 15% 정도 사이, 그러니까 10% 초중반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나와서 그 2배 이상 30% 정도는 많이 팔 거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량 증가, 테슬라 향 관련된 물량 증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관세 등 보호무역의 리쇼링 정책 확대도 긍정적이고요. 유럽의 EV 전기차 정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뭐 서플라이 체인의 다변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역시 뭐 강도가 추가적으로 뭐 리쇼링 강도가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뭐 테슬라나 비아디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이렇게 높아질 거 있고요. 후발 OEM EV 전략 압박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시장 수요 성장률 이상의 판매량 전망치 약 30% 정도 제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의 EV 전략이 유의미한 후퇴도 뭐 제한적일 수 있다 보고 있지만, 아무튼 상위 업체 중심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상위 업체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래서 이거 봤을 때 테슬라 밸류체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25년 테슬라 향후로 유의미한 공급이 진행될 것을 판단하는 업체는 역시 배터리셀은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양극재는 LNF죠, 당연히. 그리고 분리막은 SKIT, 그 다음에 양극재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역시 상당히 많은 물량 증가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겠고, 자, 파나소닉 등을 통해서 테슬라향 공급이 가능한 업체는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로 SI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동박은 SKC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저평가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WCP가 PBR 0.5배 수준이고요. SKIT가 PBR 0.9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PBR 1배, 삼성 SDI가 PBR 0.9배 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은 오버행 등의 수급 이슈 해소가 되면은 유의미한 주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 하나증권은 아직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 미래에셋증권은 과거부터 상당히 2차전지 쪽에서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썼던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말님께서 식도염에는 마즈비 좋대요라고 말씀 주시네요. 네, 하야니아님도 들어오셔서 건강 조심하고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닥터 봉님, 전립선이 아닌 게 어딥니까 말씀 주시네요. 네, 전립선은 아주 건강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정용재님, 네, 건강 챙겨주시는 건 박 부장님 뿐이 없구나 말씀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정용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뭐 주식도 살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도 1억짜리도 사고요.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죠. 네,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일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면서 일단 반도체 지수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2.27% 상승 마감했는데, 엔비디아도 2.25% 상승했고, AMD 3.25%, TSMC도 4.1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4%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트럼프 선거 승리 이후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빅7, M7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갔고, 특히 또 러셀 2000주가 최근에 또 올라온 것도 뭐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 관련해서 뭐 최근에 5개월 연속 흑자로 뭐 이렇게 한국 관련해서 국제 수지 관련해서 경상 수지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역시 반도체 관련 쪽도 상당히 좀 좋은 수출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어요. 띄엄띄엄 올라가긴 하는데 시원하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컴퓨터 등과 관련된 뭐 SP소프트라든지 한글 컴퓨터 특히 급등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나 셀바스 AI 등의 AI 관련된 소프트웨어죠. 뭐 AI 소프트웨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도 좋지만 AI 소프트웨어를 봐야 된다. 지금 팔란티어가 굉장히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AI, 한글 컴퓨터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수급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선과 전력 설비 종목들도 오늘 뭐 산일전기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 뭐 LS 에코에너지, 뭐 그다음에 현대엘렉트릭, LS 엘렉트릭 다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액침 냉각 쪽도 좋았죠. GST, 유니셈, K엔솔 등의 액침 냉각 쪽도 상당히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눈에 띄게 좀 올라온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HBM4E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제품인데, 자, 오늘 기사가 나왔죠. 26년 관련해서 HBM4E가 26년 양산 예정이다 봤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 시점이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으로 구체화되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단 이상으로 추정되는 8세대 HBM5로부터는 완전한 하이브리드 본딩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3차원 3D 패키징 도입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HBM에 탑재되는 AI 가속기에는 중앙 프로세서,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를 두고 HBM이 양옆으로 배치되는 구조인데 2.5D 패키징으로 보거든요. 근데 3D 패키징은 프로세서 위에다가 HBM을 쌓는 방식인데 실리콘 인터포즈와 기판 등의 패키징 구성 요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뭐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는 지금 TC 본도 관련된 한미 반도체가 있긴 하지만 한미 반도체는 독점이 깨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가 지금 하이닉스하고 뭔가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가 좀 급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따른 칩스법 그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TSMC가 미국 상무부와 반도체 보조금 협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이렇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칩스법 우선순위 일부가 수정되고 대부분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하더라도 무작정 뭐 투자에 대한 지원법을 축소하기보다는 미국의 유리한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TSMC 관련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전 월비로는 24.8% 증가했고요. 전년비로는 29.2%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네, 이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TSMC 매출이고요. 아주 그냥 하늘로 날아가고 있죠. YY 증가율이 관련해서 이렇게 회색 실선이 있는데 이것도 치솟고 있죠. 오른쪽 보시면은 위쪽에 가장 녹색 실선을 보시면 10월까지 그려져 있는데, 매년 연간 단위, 월간 단위로 비교했을 때 이번 24년에 10월이 아주 독특하게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업황이 TSMC가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말씀드리겠어요. 뭐 그건 역시 블랙웰 관련된 뭐 그 우리가 엔비디아 쪽 관련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죠. TSMC 관련인데요. 헤드라인은 포브스 쪽에서 나온 건데, 엔비디아 수요에 따라 TSMC가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과 하드웨어 산업의 영향이 역시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TSMC 생산 계획도 내년에 생산 용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이어지고, 이 중 50% 이상이 엔비디아 주문에 할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TSMC 생산 증가의 주 원인은 엔비디아인 건 당연하죠. 코어스의 기술 특징과 중요성도 역시 AI 어플리케이션 유용하고 있고요. 입출력 연결을 증가시키고 전력 소비를 줄여주는 기술로 역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GB200과 H100 그리고 H200 GPU를 대량 출하 중에 있고요. 이들 GPU는 대형 데이터 센터와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는데, 역시 일론 머스크의
콜로서스 프로젝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 H100을 뭐 10만 개를 가졌네, 그리고 20만 개까지 늘릴 거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콜로서스 프로젝트, 여기에 필수적인 하드웨어로 엔비디아 GPU가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역시 TSMC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TSMC에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국내 소부장 이런 것들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TSMC 관련된 뭐 소부장들, 최근에 보면은 뭐 에직랜드 이런 회사들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 외에 뭐 다른 반도체 소부장이 TSMC와 이렇게 거래를 하는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도 역시 시장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튼입니다. 이튼. 이게 어디냐면 미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이죠.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인데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엘렉이나 LS엘렉, 그리고 뭐 산일전기,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도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제일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주요 제품인 AFCI나 GFCI, PCB 어셈블리가 전기 화재 방지라든지 인체 감전 보호를 목적으로 한 핵심 부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제일일렉트릭이 주요 고객사가 이튼의 회로 차단기 중에 관련돼서 탑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일렉트릭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주가가 꽤 급등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일단은 좀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급등각이 별로 안 나와서 좀 답답은 한데요. 뭐 그래도 꾸역꾸역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잘 체크를 하시고 스타디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언급을 서두에 드렸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예. 다이치 샹크와 에노투 SC 독점 3억 달러 딜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 엄청난 급등이죠. 예,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뭐 1위 업체 이렇게 불리고 있는 종목인데 뭐 15%씩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에코프로 그룹 올라갈 때 분위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시총 1위 업종이 종목이 이렇게 15%씩 막 올라가면 엄청난 시총이 변하죠. 근데 아직은 더 긍정적으로 보자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관련해서 이번에는 관련해서 허투 항체 ADC 블록버스터 에너2가 피아 투어 관련된 제형 플랫폼 딜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3억 달러 딜 정도 수준이고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 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알테오젠이 가니까 좀 주춤했다가 따라 올라가는 게 역시 쌍두마차죠.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도 따라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뭐 리가켄바이오가 좀 더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아마 급등을 저는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시티그룹의 리포트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시티에서 리가켄바이오 관련해서 16만 5천 원 TP로 일단은 시티에서 이닛을 했는데요. 근데 타겟 프라이스를 보면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내용을 보시면 이겁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불 케이스, 뭐 상당히 긍정적인 케이스는 리가켄바이오가 19만 2천 원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고요. 베어 케이스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면 11만 6천 원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방이 별로 없잖아요. 하방이. 여기 표를 보시면 하방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상방은 올라갈 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3만 원대 정도인데 지금 뭐 19만 2천 원까지도 불 케이스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시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이 엄청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리가켄바이오도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 ADC 접합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고요. 특히 링커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바이오텍 기업으로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 쪽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가캠의 기술력, 뭐 주요 제약사들과 계약이 증명을 했죠. 그리고 견고한 어떤 경영 구조, 그리고 최대 주주의 재정적 지원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라이센스 계약과 내부 연구 개발의 성공적, 잠재적 촉매제가 있다고 보고 역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4년 초에도 리가캠 바이오가 오라이언 홀딩스의 지분 25.37%를 매각하면서 5,485억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리가켄 바이오가 2030년까지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자금도 넉넉하게 지금 내부적으로 쌓아놓고 있고, 이렇게 자사 제품을 개발하면서 승인받고 같이 극대화하고 라이센스 아웃하고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과 쌍두마차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예, 같이 두 종목 정도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솔직히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두 개만 보자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신 장비인데요. 아주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주가가 꽤 올라왔습니다. 통신 장비 너무 힘들었던 섹터인데 최근에 다시 이제 머리가 살짝 들리면서 주가가 급반등 주기도 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당선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다시 본격화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우리 김홍식 연구원, 상당히 좀 과거에 이 통신 장비 관련된 섹터를 아주 주도했던 연구원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주가 많이 빠져서 뭐 심적 고생도 많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서를 최근에 내면서 커버를 하고 계신데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섹터인데 여전히 커버를 계속 또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5G 관련해서 뭐 통신 장비 쪽을 커버하는 애널이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최근에. 근데 김홍식 연구원께서 계속 해주셔서 일단 어쨌든 추이를 어쨌든 볼 수 있다. 물론 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그쪽을 커버를 해주면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 5G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프리 6G 도입 이슈가 거세질 전망으로 미국 시장에서 보고 있고, 통신 장비 업종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업종, 뭐 우리가 뭐 KT, 뭐 LG 유플, SK텔레콤 등도 이렇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미 5G 어드밴스드 도입에 나서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미 중국은 나섰습니다. 미국의 T-모바일도 24년 내에 5G 어드밴스드 서비스 도입을 예고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년도에는 5G 추가 주파수 경매 이슈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 통신 3사 같은 경우도 킬러 서비스 부재 이슈로서 결국 아직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볼 수는 있는데, 5G 관련해서 통신 장비에 대해서. 그런데 25년에는 좀 바뀌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익 정체 양상을 나타내던 통신사들이 이익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해법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B2C 요금 인상이 없이는 이익 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드밴스드 5G나 뭐 몇 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익 성장을 통신사들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가을 5G 추가 주파수 경매 이후에 연말부터 신규 주파수 투자에 나서고 규제 기관과 더불어서 소비자들이 요금 인상을 용인하면서 선순환 구조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따라서 6G 투자까지 연결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 통신업종은 26년부터 28년까지 빅사이클 진입이 예상된다. 보통 통신업종이 한 1년 정도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때 빅사이클 되면서 주가들이 막 날아갈 때 1년 정도 빨리 움직였거든요, 숫자 나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26년에서 28년까지 빅사이클 진입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정도부터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런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나는 생각이 달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지금 통신 장비주가 워낙 많이 빠졌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생각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든 커버를 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뭐 개인의 어떤 분석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쪽은 빈 공간입니다. 빈집이에요, 빈집. 기관 외국인 투자 관련된 빈집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뭐 급락하기도 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KMW는 1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 대비로도 그렇게 났기 때문에 주가가 빈집이어서 10분의 1 토막 난 게 여기서 뭐 더블 간다고 해서 이렇게 과거 대비 주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멘텀이 생긴다면 또 통신 장비가 어떻게 아주 몇 년 동안 이게 빈집이었고 너무 싸기 때문에 그냥 가격으로 봐서 밸류에이션 말고요. 그러니까 좀 명목적인 가격이 너무 싸 보이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이 생기면 또 언제 급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모두가 안 믿으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통신 장비 안 믿어요, 좋아진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50% 100%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수급이 일단 좌우합니다. 수급이. 실적보다 앞서는 것은 역시 가장 큰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 실적 안 좋아도 좋아진다는 스토리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면
말릴 수가 없어요. 주가 올라가는 게. 뭐 그런 것들도 역시 뭐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시는 게 맞아요. 폴 마이너님 말씀대로 희망 회로인 것 같다 말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죠. 주식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너무 그래서 5G 통신 장비가 좋으니까 사세요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시장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안 좋다고 보시더라도 관심은 갖고 계속 이렇게 체크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전태윤님 경상도 사투리 너무 듣기 싫다. 네, 그러시면 감사하게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이렇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예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표준어 제가 정확하게 100%못 씁니다. 네. 그런데 뭐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패션 의류 쪽이 오늘 간만에 좀 올라왔습니다. 밀세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의류업종 주가가 최근 2년간 리오프닝 이후에 높아진 기저부담과 소비 경기 악화에 비롯해서 다소 좀 부진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연이은 주가하락으로 인해서 의류업종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도 최하단 수준까지 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돌아서지 않겠느냐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업황 약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밝히면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사봐야 된다. 뭐 근데 글쎄 의류 업종들이 뭐 급반등이 나온다 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뭐 V자 반등이 나와서 급등한다 보기는 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부터는 디레이팅 우려 완화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갭을 메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갭을 좀 메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대요. 자, 그래서 사진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드리면 의류업종 12개월 포드 PR가 이익 추이인데요. 검은색 실선이 이익 추이입니다. 이익 추이. 최근에 점점 빠지다가 팍 고개를 들었죠. 생각보다 고개를 꽤 들었습니다. 이익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올라갔어요. 자, 근데 노란색 보면은 12개월 포드 PR은 더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디커플링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게 되면 PER 밸류에이션이 따라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디레이팅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고요. 업황의 완만한 회복과 트렌드 복종의 어떤 그런 부각에 힘입어서 커버리지 합산,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커버리지 하고 있는 의류업종, 패션 의류업종 관련해서 커버리지 합산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한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최선호주로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추천한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 의류 도매 업황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미국의 의류 도매 업황인데 23년 하반기에 리스타킹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보이시는데 왼쪽 자료 보시면은 역시 재고를 다시 쌓기 시작하는 어떤 추이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재고가 계속 빠지다가 재고를 다시 쌓는 업황으로 미국의 의류 쪽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미국 의류 소매 쪽인데 소매 쪽도 올해 상반기부터 리스타킹이 전환되고 있죠. 다시 재고를 쌓는 쪽으로 재고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재고를 쌓기 시작하는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부 패션 쪽은 좀 살아나지 않느냐, 약간의 살아나는 사이클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PER은 더 빠졌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기 위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해서 백화점 가보세요. 백화점이나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 아울렛이라든지 백화점 가보셔서 옷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지 보시고 특히 남성복 의류 매장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그럼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히 양복을 사는 쪽이 사람이 많다. 남성 양복을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경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빠들은 자 애기 옷 먼저 사고요. 그 다음에 엄마 옷 사고. 그 다음에 아빠 옷은 되도록이면 안 삽니다. 예, 그리고 아주 경기 좋고 뭐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면 남자들이 양복을 사죠. 넥타이도 사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많이 옷을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경기를 가늠하는 그 기준은 남성복 매장에 손님이 많으면 경기가 굉장히 핫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제안 관련해서 약간 뭔가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보입니다. 자, 7일 언론에 따르면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종전 제안을 주목할 만하다고
직접 언급을 했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승리 축하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우크라이나 위기 종식을 위한 도움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은 주목할 만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를 받거나 먼저 연락할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건설기기라든지 재건 관련주가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자, 7번째, LIG 넥슨과 하나 계열사가 천궁2 이라크 수출 합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일부 방산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고, LIG 넥슨은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주가가 꽤 빠졌습니다. LIG 넥슨은 좀 그렇게 빠졌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화나그룹, 화나그룹이 최근에 한화오션도 오늘 주가가 괜찮았고, 하나그룹이 상당히 오늘은 괜찮은 모습도 최근에 보였다. 답답해 하셨지만 꽤 주가 흐름이 조금 좋은 모습으로 하루 이틀 정도 상당히 눈에 띄게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하나 이럴 수 있습니다만 한화그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8번째, 아이온큐가 34.41%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급등해서 호실적을 나왔죠. 그러니까 레게티 컴퓨팅도 19.1% 급등했고요. 아르킷 퀀텀도 24%, 디웨이브 퀀텀도 29.2%, 퀀텀 컴퓨팅도 25%, 양자 컴퓨팅 관련된 주가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호실적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양자 컴퓨팅 육성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일부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장에 디도스 없이 관련해서 의심 관련해서 보안주가 일단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